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종료되어 본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일은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중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기해년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와 경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위원회의 실, 국, 본부소, 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본부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적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관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기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17조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 규모는 5,274억 7,158만원으로 일반에게 5,129억 2,911만원, 특별에게 145억 4,247만원입니다. 이는 2019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일반에게는 8.14%인 385억 9,6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에게는 36.83%인 39억 1,468만원을 증액하여 총 8.77%인 425억 1,13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3조 일반에게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20억 2,100만원으로 보통세 1,110억 2,100만원과 지난해도 수입 10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8.80%인 90억 6,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경상지역 세외 수입은 총 240억 1,869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인 6억 1,69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36억 6,783만원을 계산
전년 대비 11.12%인 3억 6,69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86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66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은 131억 6,843만 원이 증액된 1,933억 1,088만 원, 시비보조금은 110억 6,520만 원이 증액된 1,316억 8,870만 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8.06%인 242억 3,363만 원이 증가한 3,249억 9,95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보존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130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어서 29조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1억 2,91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억 2,531만 원, 교육 분야 39억 9,83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0억 3,870만 원, 환경 분야 162억 8,436만 원, 사회복지 분야 2,939억 8,773만 원, 보건 분야 194억 6,10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3억 3,82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1억 1,809만 원. 다음 30조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209억 6,74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7억 1,479만 원, 과학기술 분야 3억 3,735만 원, 예비비 42억 5,821만 원, 기타 분야 803억 7,031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으로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 718억 2,873만 원, 물건비 320억 7,118만 원. 다음 48쪽입니다. 경상이전 3,634억 5,178만 원. 이어서 49쪽 자본지출 389억 3,562만 원. 이어서 50쪽 내부거래 23억 8,36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로 42억 5,821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하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조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1,351만 원이 증가된 37억 1,991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92 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 7,890만 원이 증가된 10억 4,459만 원을,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34억 2,226만 원이 증가된 97억 7,7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조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5억 2,249만 원, 사회복지 분야 3억 9,917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634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6억 1,29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억 3,672만 원, 기타 분야 16억 3,482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51조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 17억 3,259만 원, 물건비 21억 161만 원, 정상이전 8억 9,438만 원, 자본지출 10억 6,749만 원. 다음은 52조 예비비 및 기타로 일반 예비비 87억 4,6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 기금운영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 기금운영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 회세를 제외하고 전입금 10억 9,410만 원, 보조금 4억 5천만 원, 융자금에서 200만 원, 이자 수익 7억 4,486만 원, 기타 수익 9억 5,986만 원으로 총 32억 4,982만 원입니다. 주요 수익 계획으로는 관광산업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료 수익 5억 3,986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수익 1억 3천만 원, 녹지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 원, 가로서 원인자 부담료 수익 3천만 원, 또한 5개 광고 발전기금의 5개 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수익 등 2억 5천만 원, 또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보존을 위한 부위 출연금 9억 9,310만 원,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의 자활사유 수익금, 인간융자금 회수 수익 등 1,200만 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권리금 보조금 4억 5천만 원이며 12개 기금의 예치금 이자 수익으로 총 7억 4,48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주요 지출 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등 7,669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2만 원 등 5,200만 원, 5개 광고물 정비기금의 기관제 근로자 보수 등 8천만 원과 불법 노후 광고물 정비 4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사업의 4억 7천만 원, 또한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의 장학금 지원 등 1,500만 원과 자활사업 지원 및 민간융자금 지원으로 5천만 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권리기금의 도청사 증축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62억 1,967만 원과 또한 이상 67만 원입니다. 이상 5개 기금 총 70억 336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2020년도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506억 8,761만 원 대비 37억 5,353만 원이 감소된 469억 3,407만 원이며 6쪽에 융자금 미예수 채권 5천만 원을 포함한 2020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469억 8,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존 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이며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실 일반 예비비 1억 2,876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자치과에 유성구 의회의원 보궐선거 비용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본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지역개발, 복지 등의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발전과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최적의 재정 운영 성과를 낼 것임을 약속드리며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하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요구가 많으신 김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의회 사무국과 세입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 사무국 대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53%인 1억 3,103만 2천원이 증가한 24억 9,884만 4천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 중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 6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현재 본회의장과 제2회의실에서 운영 중인 영상 저장 장치를 제1회의실 추가 설치를 위해 시설비 1,0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상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예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8억 893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0조 의정연구활동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5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 의정활동 대외협력 사업비로 4,892만 4천 원을 계산하였고 의예사무 차량 유지비를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45만 원과 공공운영비 1,794만 5천 원을 포함하여 1,839만 5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11조 의예사무 행정지원비로 부독실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및 속기사 인건비 4,251만 2천 원과 일반 수용비, 위탁교육비, 비국비 등의 일반 운영비 1억 212만 9천 원을 계산하고 공공운영비 771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2조입니다. 의원 국외 출장 수행을 위한 공무원 국외 업무 여비를 2천만 원 계산하였고 의회 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 수용비로 5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5,189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제1회의실 영상 저장장치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060만 원을 계산하였고 13조 제1, 2회의실에 실물 화상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 지원에는 대민 활동비와 무공공무원 산업 시찰비로 9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인사 발령에 따른 직급 조정에 따라 3,322만 6천 원을 증액한 13억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조입니다. 이에 사무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8,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에 사무국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예산은 필수 경비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미동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또 의회 의원들 고생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산서 9쪽에 있는 그 의원 역량 개발 및 2005-07의 의원 역량 개발비와 그리고 2005-08의 의원 역량 개발이 민간 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2005-07의 역량은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것과 자체 교육에 관한 그 예산을 계산하신 것 같고, 밑에는 08 민간 위탁은 이제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교육을 하시려고 예산을 계산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강사만 따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체 교육에 관한 강사료는 어디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자체 교육, 법령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그 공공위탁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 교육을 제외한 일반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반 교육도 그 공공위탁에서 지원이 되고요. 민간 위탁은 이제 뭐 의정, 재윤의정이 뭐 이런 데다가 위탁을 주어가지고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왜 해외 연수를 앞두고 한번 이제 의회에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비용 지급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의하면 의원 역량개발이 공공위탁에서 지급이 될 수 예.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600만 원 예, 안에서. 그러면 내년에 세워지는 600만 원은 저희가 뭐 국회로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공공단체로 간다던가 하는 예산과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저희가 따로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부기명을 의원 위탁교육비 이외에 사실 자체 강사로에서 강사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지 이제 않았나. 그 공통경비에서 이제 의원님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요 예산이 이제 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공통경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의정활동 수행 공통 경비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 제출해주신 설명서 8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라고 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7,500만 원,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비수 630만 원만 따로 부기로 나눠 놓으셨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구분을 안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의원 정책개발비 500만 원씩 이제 연구 용역비로 편성이 되면서 기존에 저희가 세미나나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강사료라던가 발표자에 대한 사례비도 전부 다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하실 때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에 예를 들어서 세미나나 간담회에는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예산을 사용하겠다 혹은 자체 강사 수단으로 얼마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구분을 지어 놓으시면 저희 의원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세미나가 몇 회 정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설 텐데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라고 해놓으면 의원인 저조차 이 설명서를 보고 저희가 어떤 경비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통계목표 수요에서 산출 근거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 놓으시는 게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뭔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돼 한도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놓으면 처음에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 200만 원 쓰려고 했다가 나중에 되니까 그러면은 많으니까 400만 원 써야겠네 혹은 뭐 100만 원만 써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기왕에 저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통계목으로 예산이 서면 내년 예산 운영을 하실 때 세미나는 뭐 1인당 뭐 7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정도 선에서 쓰겠다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서 의원들에게 미리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그 공통경비는 이제 그 1인당 한 6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12분 해서. 근데 이제 그 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교육비 같은 경우도 75만 원, 1인당 75만 원 해가지고 2회, 그러니까 140만 원이죠. 140만 원을 민간위탁 교육비로 지급을 할 수 있고요. 공공위탁 자체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원에서 1인당 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에서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통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여기에서도 위탁교육비를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공위탁은 이제 나눠가지고 세워진 거고 이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그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제 연초에 세부 계획을 이제 월별로 집행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의원 정책개발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게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근거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저희가 지출을 하려면 저희가 일단 용역하는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소홀하면 이 예산을 자칫 잘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연체 아까 국장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의견을 물으시고 그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실 때 뭐 이 정책개발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 관련한 법령을 모두 다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을 숙지해서 내년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이제 그 전화가 와서 이 정책개발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안 했느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개구 중에서 서구는 250만 원씩만 세웠더라고요. 세우고 타구는 이제 500씩 그냥 그대로 세웠고요. 아직 이게 그 정책개발비가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그 집행하는 이 지침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그 계획보다는 좀 혼선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대한 그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그 알기 쉽게 그 지침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10쪽에 있는 의정 자료실 도서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00만 원 예산이 계상하셨는데 올해 예산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지금 400만 원 중에 270만 원 집행.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신 거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네, 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의정자료실 도서 구입과 그리고 11쪽에 있는 저 의정 자문수당도 아마 작년에 세우는 예산의 절반밖에는 사용을 못하셨을 거예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정 자료실 도서 구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꼭 어떤 뭐 재윤이정이나 이런 데서 의정 전문 도서가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도서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 있습니다. 구입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양. 이렇게 예산이 저희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용을 못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여쭤서 예산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의정 자문수당 또한 저희가 5천만 해놓고 단 1회만 실시를 하셨어요. 저희 의원들이 알아서 뭐 의정 자문위원회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되는 사항도 있기는 하겠으나 뭐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저희가 그 계획했던 자문회의나 그리고 도서 구입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말로만 저희가 의정자료실 하지만 의정자료실이라는 것조차 저희가 되고 있지 않고 책에 관한 가지고 있는 저희가 소장 목록이나 이런 것조차도 저희한테 배부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내년에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자료가 됐건 아니면 자문위원이 됐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연초에 좀 이런 부분을 직원분들이랑 논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금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선 의원입니다. 우리 회기 기간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김미동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정부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책과를 우리가 정부만 신규 생기면 지금 지침이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 법전 테두리 안에서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사실 입법정책실도 사실 이제 전문위원님들은 2분씩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전문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계셔요. 한 번에 이제 일괄적으로 조례라든지 다른 뭐 부탁을 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빠서 조금 미안할 정도로 한 번에 이제 몰리는 정도가 많은데 이 500만 원이 이제 정책개발비가 쓰면 이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 황원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졌거든요. 이 부분 이제 공고 내려오면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줘서 위원님들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꾸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 의원입니다. 예. 이미 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 특별위원회에 올라왔지만 앞서서 우리 임미동 의원님이나 이금선 의원님 얘기하는 분들은 밑에 있는 직원분들 중간에 팀장님들 다 체크했다가 2020년도 사업하실 때 또한 사업 계획 수립하실 때 꼭 반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할 거니까요. 사실 의 운영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우리 이제 일단 의원님들도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정말 공유가 안 되는 부분. 자문단 운영도 예산을 세워놓고 사입니다. 사실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님이 있지만은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거냐, 어느 팀에서. 그래서 안 했을 때 좀 챙겨줄 수 있는 우리 누락됐습니다. 이번에 하시지 않겠습니다. 이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의정활동 도서는 월간 의정활동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한 분씩 다 구매해서 주고 있죠? 의정활동 책 다 작은 거. 나만 반 의원님도 다 지금 주고 있죠. 예. 그 내용도 좋지만은 일반 도서 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그냥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우리 의사국 직원분들한테 가서 필요합니다 손을 벌리기 전에 이러한 예산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이번 달 또는 이번 분기에 대해서 필요한 도서가 있으니까 한 바퀴 돌면서 사실 그래요. 7대 때보다 8대 때 우리 직원분들이 의원님들이 얼마나 저기 했는데 나 때문에 그런지 잘 안 올라와 2층에 자주 오고 다니면서 의원님들 방에 들어가서 차 한잔 하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지원해 줄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202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한 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나름대로 하여간 뭐 고생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좋은 것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이제 내년도 이제 이번 이 윤광준 의원이 나기 전에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에요. 예. 세워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이제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년 보궐선거에 4월 15일 날 당선이 되고 나면은 저는 이제 7월로 이제 이렇게 공작 4월 16일부로 바로 의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정활동률부터 전체적인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 한 3개월 정도는 다시 추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아침에 자료를 받으셨죠? 예, 주계를 이제 3개월치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 수당, 국내여비, 공공연비, 역량개발비, 국민건강 부담금에서 1인 한 분에 대한 그 3개월치가 한 1,700여 만 원 되거든요. 네. 조정을 하고 5월달에 추경 때 필요한 부족한 부분은 예, 5월 2020년 아마 5월 정도에 추경이 들어갈 거예요. 예. 추경이 그 부족한 부분은 그때 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개수 조정할 때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충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예. 네, 이상했습니다. 네, 이하연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윤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입니다. 예. 국장님이야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 몇십여 명으로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했던 부분들은 다 질의를 했으므로 본위원은 11조 201-01 소송 착수금과 변호사 선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회에서 그간 그 변호사 선임에서 진행한 예가 있었습니까? 7대 때, 6대 때는 있었는데요. 8대 때 들어서 변호사 통해서 그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자문은 다른 데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문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행비. 그러면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예, 그렇죠. 계산이 되는 부분이라고 예.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때 7대, 8대 한 건 그 외에는 예, 없었던 부분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안건인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힘들고 슬펐던 일들은 가슴에 묻고 2020년 경자년에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나아가고 걱정 없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우성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3회를 선포합니다.